보시죠. 주관식 특강 부분인데, 주관식 특강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주관식이 총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죠? 16문제입니다. 11회 때 몇 문제부터 시작했어요? 4문제부터 시작했어요. 11회 때 11회 전까지는 보통 기술 자격이 국가 자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간 자격증이었거든요. 11회부터 그 국가 기술 자격증이 되면서 그때부터 주관식이 들어갔어요. 4문제로. 그 4문제에서 계속 뭐죠?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당연하죠. 왜?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보는 거니까 점수가 그만큼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주관식이 16문제까지 차지합니다. 그럼 객관식이 몇 문제란 얘기예요? 24문제죠. 24문제.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객관식하고 주관식하고 실질적으로. 근데 주관식은 항상 얘기하지만 모르면 못 적어요. 객관식은 몰라도, 그렇죠. 5개 보기 중에서 2개를 몰라도 이 3개 중에 내가 아는 게 하나가 있으면 답이죠. 근데 주관식은 다 써야 답이 돼요. 그렇죠? 보세요. 20회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주관식 문제 유형이죠. 주관식 문제 유형이에요. 20회 때 나왔던 건데, 보시면 이 보기가 2개가 있는데 거의 기본이 2개입니다. 근데 몰라요. 이제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까지 2개가 최대였는데 3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 2개만 내다는 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네 1개만 써도 맞는 게 아니죠. 둘 다 써야 이제 맞는 답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외워야 되니까. 그런데 주관식은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관식을 공부해올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냥 단편적으로 주관식만 가지고 공부를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시면 물어보는 게 전부 다 뭘 물어봐요? 법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법령에 대해서 몇 항, 그 다음에 몇 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문구로만 돼 있는 것과 그냥 문구로 보는 것과 법령을 전체를 가지고 한눈에 보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법령을 가지고 보는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얘네 부분이 뭐죠? 알고 있으면서도 못 맞추는 경우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 안 해도 뭐 그냥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흐름이 바뀌면 바뀐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 부분에 관한 형태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얘네를 법령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법령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출제되었던 부분들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냐하면 주관식으로 나왔던 문제는 다시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식은 주관식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분석을 했어요. 1편 행정실무편이 총 법령이 몇 개가 나오냐면 몇 개가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나와요. 1편이 많을까요? 2편이 많을까요? 2편이 많아요. 왜죠? 2편이 많아요. 2편이 많아요. 1편이 11개 정도가 되는데 보세요. 제일 많은 법령이 뭐예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지금까지 11회부터 21회까지 문항수가 몇 문항? 25문항이 나왔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25문항이 나왔다고요.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정편하고 기술편을 통틀어서 다음 주에 얘네 분석한 부분 공동주택관리법령 부분에 나왔던 키워드 있죠. 그 키워드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안 적으셔도 돼요. 안 적으셔도 돼요. 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맛만 보는 거예요. 그게 OT에 맛 보는 게. 그래서 얘네 부분이 25문제고, 그래서 이 법령 부분은 또 다행인 거는 이 법령이 어디에도 속해요? 법규에도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럼 한번 해놓으면 법규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그럼 법규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관리실무에 안 나오더라도 어디 나올 수 있어요? 법규에 나올 수 있어요. 그 억울하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기껏 내가 했는데 뭐죠? 나한테 하나도 안 나오고 그의 시험에 뭐죠? 법규에서 완창 나오면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오히려 뭐죠? 선생님이 또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또 뭐죠? 관리실무에 또 많이 넣으면 또 감사한 거고. 그래서 이게 복귀하고 관리실무 부분하고 잘 조화를 맞춰야 돼요. 둘이 싸우면 안 돼요. 조화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협의를 그렇게 잘 해야 돼요. 협의를. 그래서 설교사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아주 그래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이 총 25문제가 나와요.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내일 설교수가 아마 공동주택 관리 법령 들어갈 거예요. 이거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2편을 지금 하고 있죠. 다음 주부터 2편을 뭐 하게 되냐면 2편 자체를 지금 객관식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편을 하고 있죠. 주관식 부분을 그럼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법령으로 하다 보면 얘네 부분하고 맞추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이 행정실무에만 솔직히 있는 게 아니고 기술실무에도 나와요 또. 무슨 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나갈 거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있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것부터 차례대로 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거를 앞부분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나와요. 어떤 게 많이 나오는지 분석을 안 하면 그걸 알 수가 없죠. 이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주택법령이 나온 문제예요. 이 주택법령이 또 어디 나와요? 법규에 또 나와요. 건축법령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주택법령이 9문제가 나와요. 9문제가 나왔다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은 거예요. 행정실무 쪽에서는. 그 다음 보세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이 있죠. 이게 7문제가 나왔어요. 세 번째로.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법령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많은 법령을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법령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지 수가 장난이 아니고 다 드린 게 아니고 제가 법령을 쭉 하는데 그 법령에서 뭘 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찍는 거예요. 거기서 안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일단 뭐라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찍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높아요.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그 함부로 찍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크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다 해란 얘기인데 어떻게 다 해요 그거를. 버릴 건 버려야죠. 그래서 이제 딱 보고 나올 만한 형태들을 가지고 제가 착 체크할 겁니다. 그러면 법령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법령이 항 자체가 조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거 없어진 거는 나올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없앤 거예요. 삭제. 그럼 나올 만한 법령들만 조들만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위아래가 연계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제목 정도만 제시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가지치기를 할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 뭐라 한다고요? 전정. 알죠? 그렇게 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7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 근로기준법이 5문제예요. 근로기준법이. 건축법령이 작죠. 2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없으면 건축법령은 오히려 용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지금까지 나온 게.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건 어차피 설교수가 하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설교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건축법령이나 주택법령을 전체 뼈대 잡는 걸 한번 강의를 하긴 할 거예요. 한번 설교사한테 얘기해가지고 하긴 할 건데 공부가 되면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있죠. 얘네가 2문제 나왔어요. 지금까지. 산재보험 부분이 2문제. 그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령이 2문제. 짜증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2문제 이렇게 나와. 안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건 그나마 괜찮아요. 이런 게 제일 위험한 거. 왜요? 나올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게 많은데 거기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어떤 걸 삭제할지 손이 떨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돼.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보험. 이 공보험 법령 자체가 한 문제인데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최근에 나왔어요 또. 그래서
버리기도 그래요. 그 다음 보세요. 연금, 국민연금은요. 얘네 한 문제.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 한 문제. 객관식으로 나왔지만 주관식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무사했어요?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왔어요? 1편에 총 11가지가 나와요. 법령이. 이렇게 벌써 나열을 해놔야 돼요. 기출문제 분석, 이게 여러분이 분석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해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고 어떻게 해야 나가겠다는 걸 앞으로 하겠다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우시면 돼. 대신에. 저는 가지치기만 하는 거고 여러분은 외우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총 11개의 법령이 됩니다. 이걸 이제 제끼고 해야 되죠. 그 다음 이제 볼게요. 그 다음 2편 기술신문입니다. 얘네가 훨씬 법령이 많아요. 당연히 많은 법령은 아니에요. 이건 법령은 아닌데 건축 설비 부분 있죠. 뭐 통기간, 간접 배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총 14문제 나왔어요. 지금까지. 14문제. 그러니까 기술신문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설비 쪽 부분. 설비 쪽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얘네 예상문제 찾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찾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은 두 번째로 기술신문에서 많이 나온 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얘네가 7문제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이거 문제예요. 얘는 꽤 많이 나왔죠. 이거는 오히려 좀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양은 많지만 우리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 이게. 근데 하나 더 나와요. 이거 비슷한 게. 계산 문제가 총 6문제. 법령은 아니지만 계산 문제, 주관식으로 나오는 계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나오는 계산 문제가 총 6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안 합니다. 이건 안 해요. 이건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매주 제가 올리고 있죠. 그것만 하셔도 차고 넘쳐요. 어차피 버릴 거잖아. 어차피 버릴 거 그렇죠? 그거만 하시라고. 그거만 하시면 돼요. 한 문제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것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 한 문제는요. 버려야 될 문제는 버리고 해야 될 문제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부분은 따로 안 하고 거기서 가름할 겁니다. 밴드에 올리고 있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고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고 막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국가 화재 안전 기준 관한 거. 이거 3문제가 나왔어요. 얘네분들. 이거하고 비슷해요. 얘네 부분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전기사업법령이 또 있어요. 전기사업법령이 몇 문제? 3문제 나와요. 얘네가. 그러니까 얘네 부분도 하나 정리를 또 해야 되고 그 다음 7번째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얘네가 3문제. 얘네가 3문제. 그 다음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이런 거는 찍기가 되게 편해요. 오히려 이거는 의외로 이거 찍기가 편해요. 이런 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거 2문제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죠. 최근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아까 어린이 놀이시설 봤잖아요. 그거 2문제 이렇게 됩니다. 거의 2문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문제. 이게 다 지금 어디냐면 기술신문편에 있는 거예요. 왜? 환경관리하고 안전관리 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2문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관식을 봐보면 주관식 보면 야, 이 기술 파트가 되게 주관식이 많이 나오네 이렇게 느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 다음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아까 시특법 기억나시죠? 얘네 부분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법령. 이것도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한 문제. 그 다음 소음진동관리법령 한 문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한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그러면 우리 기술편이 몇 문제죠? 기술편이 총 몇 개예요? 15개. 행정편이 11개. 총 몇 개예요? 26개예요. 그 26개의 법령 가지고 할 겁니다. 주관식을. 그러니까 주관식은 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주관식은 뭐 1장부터 나가는데 2장부터 그런 거 기본서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뭐로 한다고요? 법령으로 한다고요. 법조문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관식 부분은 새로운 문제만 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테니까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해서 정리를 똑 하도록 할 겁니다. 안 그러면 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무슨 준비하고 오면 돼요? 마음의 준비만 해가지고 오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거는 예습 필요 없어요. 예습 필요 없고 마음의 준비만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얘네 프린트 제가 드리고 그 프린트 가지고 진도를 쭉 나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6개 부분인데 얘네 부분 중에서도 적어도 한 2개 정도는 2개나 3개 정도는 솔직히 틀린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뭐 하자는 얘기예요? 맞추자는 얘기예요. 2개, 3개 정도는 솔직히 맞추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시겠죠? 3개 정도는 버린다 치더라도. 그럼 3개 버리면 13개죠. 주관식에서 13개. 못해도 마지노선을 어디까지 쏘자? 10개. 마지노선 10개. 아시죠? 10개 정도까지는. 10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개로. 됐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됐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